한 무리의 수중 탐험가들이 2011년 6월 우연히 불가사의한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것은 발트해 지역에 보트니아만에 얼어붙은 물속 깊은 곳에 놓여있는 이상한 무언가였어요. 길이 64m, 높이 8m인 이 이상한 모양의 발트해 미스터리 구조물은 해수면 91m 아래에서 오션X의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발견되었어요. 연구팀은 이 미스터리한 물체에 200m 이내에 다가갔을 때 전자장비가 작동을 멈췄다고 주장했어요. 가지고 내려간 모든 전자기기들은 그 현장 전체에서 다 같이 작동을 멈추었죠. 그곳을 벗어나면 전자제품의 전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 현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독특한 구조물은 아틀란티스처럼 가라앉은 도시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시기에 얼음을 뚫고 추락한 우주에서 온 신비한 물체라는 많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현장 주변에서 채취한 표본을 연구했는데 이 구조물은 어느 빙하 시기 중에 움직이는 빙하에서 조각되어 나온 단순한 빙하 퇴적물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구조물은 수천 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남겨진 조각일 뿐이죠. 아직 진정한 해답을 얻을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남쪽 끝에는 요나군이 유적이 있어요. 현지 다이버가 1986년 관광객을 위해 새로운 잠수 장소를 찾던 중 이런 형성물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피라미드를 닮은 큰 계단을 보았을 때 그는 수중 도시를 발견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수천 년 전 파도 밑으로 사라진 아틀란티스처럼 오랫동안 잊혀진 전설적인 문명의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성과 경기장처럼 생긴 피라미드 내부의 구조물들은 도로와 사방이 큰 벽 같아 보이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돌에 있는 자국에는 빛바랜 얼굴과 동물들이 바위에 조각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바위의 대칭이 보고된 것만큼 완벽하지 않으며 조각된 바위라기보단 단단한 암석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들에겐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죠. 연구를 통해 이게 정말 잃어버린 문명인지 아니면 단지 자연이 만들어둔 건지 알아낼 거예요. 링컨 기념관의 규모는 거대하며 반영의 연못의 풍경은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마니아들에겐 벽에 새겨진 유명한 글실수를 찾는 것도 여행의 일부죠.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으로 감히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조각가가 실수로 미래, future의 철자를 F 대신에 E로 적었다는 것만 빼면요. 또 건물 토대 부분에 가볼 만한 방이 있어요. 비밀문을 지나면 석회암을 통해 흘러내리는 물에서 종유석이 형성되는 동굴 같은 구조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굴 같은 공간 안에 받쳐주는 기둥에는 이름 없는 공사 인부들의 낙서가 있어요. 호주 퀸즐랜드 북부 끝 부근에는 새벽에 흔치 않은 굴러가는 구름층이 관광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구름들은 모닝글로리라고 불리며 거대한 튜브처럼 보이는 게 하늘에 떠가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구름이에요. 최대 965km 길이의 이 현상은 상승기류가 구름을 통해 밀면서 구르는 듯한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구름 뒤쪽에 있는 촉촉하고 시원한 공기가 구름을 거의 땅에 떨어지듯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750km 떨어진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숲속의 산에서 바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같이 헤엄치는 고래떼처럼 보이는 이곳을 세계의 고래바위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이곳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티렉스와 트리케라톱스가 있던 백악기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그 당시 땅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암산은 판구조론과 메콩강 침식에 의해 들어 올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눈에 띄는 이상한 모양의 바위들이 형성된 거죠. 등산로를 따라 오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고 폭포와 다양한 식물 동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거대한 돌기둥 꼭대기에서 보면 메콩의 해변, 산, 숲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20세기에 가장 많이 회자된 책 중 하나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고문서였어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에 발견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원고예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는 알 수 없는 언어 또는 암호가 적혀 있어요. 알 수 없는 물건과 12궁 기호들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 문서죠.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양한 식물들의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구상의 어떠한 식물종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에 나오는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해파리 번개 스프라이트는 지구 대기권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에요. 강력한 뇌우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구름과는 다르죠. 이 스프라이트는 땅 위 48에서 80km 높이의 중간권에서 일어나요. 밤의 인공 조명 때문에 이 희미한 번개를 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지만 폭은 좋기 48km가 넘을 수 있어요. 붉은 스프라이트는 천둥 구름 위에서 방출되는 차가운 플라즈마의 일종으로 대기 중의 질소로 인해 붉게 변해요. 이것들은 폭풍 구름과 땅 사이의 번개 전하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미시간 과수원에 얼어붙는 듯한 기온이 몰아칠 때 그 지역에 일찍 일어나는 새들은 나뭇가지에 특이한 얼음 조각이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깨게 되죠. 고스트 사과인데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얼음 사과죠. 하지만 발견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추워야 해요. 이런 드문 날씨 현상은 비가 얇은 얼음층을 사과에 입히면서 사과는 나뭇가지에 얼어붙게 돼요. 그런 다음 사과는 해동되어 사과즙만 주르륵 새어나와 아름다운 얼음 껍질만을 남기게 되는 거죠. 세인트루이스 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바로 이 아치가 건축 과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아치는 높이와 너비가 모두 192m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국립기념물이에요. 이 건축물은 또한 지진과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고 시속 32km의 바람에 2.5에서 45cm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또한 꼭대기에 70만 명이 넘는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타임캡슐이 용접되어 있죠. 로키 산맥과 같이 모든 눈 덮인 산에서는 바람, 온도, 눈, 얼음 및 습기가 함께 작용해야만이 스노우롤러라고 알려진 경이로운 고리를 볼 수 있어요. 땅 위에 축축한 얇은 눈층으로 시작해서 얼음이나 가루 눈 위에 올라가야 해요. 그런 다음 충분히 강한 바람이 층을 도넛 모양으로 움직여야 하고 눈덩이처럼 부드럽게 언덕을 굴러 내려가야 합니다. 일단 구르는 걸 멈추면 야구공만한 크기나 자동차 타이어만한 크기일 수 있어요. 모든 건 그날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느냐에 달려있죠. 새로 생긴 눈 도넛은 먼지가 꽤 가벼워서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놀라운 기계학으로 과학계를 당황하게 만든 고대 컴퓨터의 한 종류예요. 그리스 배가 약 2000년 전 안티키테라 섬 해안에서 침몰했어요. 1900년이 돼서야 해면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되었죠.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회수된 유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다가 만들어진 시대와 맞지 않은 것 같은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시간, 별들의 움직임, 일식, 달의 형상,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이벤트들에 대한 계산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았죠. 유럽에서 시계장치를 만들기 시작한 14세기까지는 어떠한 기계장치도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의 발끝에도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터키의 고고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발견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10,0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고대 농경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 단석 기둥은 높이가 5.5m나 되는데요. 아마도 사회적 행사나 의식에 사용된 것 같지만 아직 자세히 알려진 건 많이 없어요. 이 커다란 돌 구조물들 중 일부는 동물 조각과 돌고리가 박혀있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 주변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발견했어요.
이런 기념비를 세운 공동체가 현대 문명으로의 이동하려는 시작점이었죠.